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4.3 유령제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제주도의 권한받기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도 점수를 따기 위해 제주 지역과 상생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선원을 가족으로 위장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을 맞는 올해 4.3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는 자신의 권한 받기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 10주년을 맞아 원희룡 지사가 평화의 섬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평화의 섬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제주 4.3이라며 올해 추념식에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추념일 지정에 이어 제주 4.3 추념식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신다면 국민적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4.3 희생자 재심사 문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지사는 4.3 중앙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지만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제주도의 권한이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4.3 중앙위원회의 소관 범위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원 지사는 또 해군이 강정마을에 군 관사 건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평화의 섬 제주가 사실상 군사기지로 전락했다며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원희룡 도정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까지 건설된다면 제주는 평화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동북아 분비 경쟁을 폭발시키는 갈등이 걷죠. 대결이 전초가 될 것이다. 4.3의 아픈 역사를 화해와 상생으로 이끌어내자는 염원으로 시작된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은 10년이 지난 오늘도 해묵은 갈등이 되풀이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세계 평화의 섬 10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제주 교육이 명실상부한 평화와 화합의 모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경쟁 교육 완화로 배려와 협력의 교육 문화를 뿌리내리고 평화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하며 4.3 유적과 함께 4.3 평화 인권 교육을 충실히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면세점들은 관광 수입은 독점하면서 정작 제주 지역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다가오자 저마다 사회 공헌 사업을 하겠다며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부영그룹. 중문단지에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 면세점과 연계한 뒤 제주에 본사를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숙사나 도서관 신축 등 연간 20억 원을 지역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나 롯데 같은 경우도 제주에서 오랫동안 면세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과연 얼마나 사회에 환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억 이상이지 20억만 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면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 면세점도 사회공헌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롯데는 제주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새 면세점 면적의 30%를 중소기업 매장으로 구성하겠다며 지역 상권과 공존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고급스럽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주가 쇼핑 관광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에도 허가를 신청한 신라 면세점도 청소년 직업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면세점 사업자 평가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 이번 기회에 이익환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면세점들이 그 매출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라든지 어떤 일정 정도의 그런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매출액의 0.5% 수준이었던 면세점들의 이익 환원. 이번에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지역사회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오늘 내국인 면세점 입점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면세점 품목 확대를 위해 관세청장과 단둘이 협상을 했다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발센터는 오늘 간담회에서 지난해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이 3,666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6.6% 늘었고 올 들어서도 담배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25%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은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화물차에 숨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객선 선원과 짜고 배에 타려던 중국인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항 출입구에 제주해양관리단 검색반들이 출동했습니다. 부산행 여객선 기관사가 자신의 아내를 배에 함께 태우겠다며 데려와 청원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은 하루 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이프라고 해서 데리고 간 부분인데 여자분에 대한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름을 물어봐도 외국이니까 발음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경찰 조사 결과 미입국 조직은 중국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여객선 기관사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항공기와 달리 여객선 선원은 별도의 검문 절차가 없는 것을 노린 겁니다. 수술수도 얼굴 알거든요. 요 앞에 반대가에 담배 사는 사람이고 나는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 못 가져올 수 없고 다 갖다 놨거든요. 제주지방경찰청은 여객선 기관사 42살 김모 씨와 알선책 31살 이모 씨, 중국인 41살 리모 씨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니폼이 있고 명찰이 있기 때문에 별따로 검문 검색이 없어가지고 가족인 것을 가장해서 나가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한편 경찰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범죄가 제3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알선 조직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안전시설을 철거한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주유 취급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 8곳에서 1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방화담을 철거한 한 곳은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는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37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 시내 사무실에서 컬러 복사기로 5만 원짜리 지폐 5장을 복사한 뒤 노점상에서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과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알바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노동청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양대 노총은 노동법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오늘 제주대학교 병원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주도와 제주대 병원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주 4.3 사건과 강정마을 문제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살 예방과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을 맡게 됩니다. 제주해양경비 안전본부장에 이평현 경무관이 임명됐습니다.
이평현 본부장은 서귀포시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해양경찰 경감특채로 임용돼 해양경찰청 대변인과 초대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송나택 전 본부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